네, 특이점으로 시면 상한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화목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김흥태, 이관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월수팀하고는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매니저님들 세 분한테 이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화목팀에 대해서 전에 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봤더니 와, 조기준 매니저님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1등 하셨죠? 지지난달에 1등. 지지난달에 1등입니까? 네. 지금 제가 유튜브 클립을 올라온 걸 좀 늦게 봤네요. 이게 유튜브 클립 올라온 걸 봤었는데 수익률도 좋고 이번 달도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70%가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매니저님 뭐 이번 달도 당연히 우승을 좀 노려보고 계시죠? 뭐 제가 이제 헛발질만 하지 않는다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승보다는 우리 팀이 이겨서 치킨을 내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종목을 찾겠지만은 네. 우리 두 분이 일부러 엿먹이려고 이상한 종목을 가지 않는다면 네. 예. 분명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우리 팀 찬스도 써가면서 분명히 확고하게 리드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팀 찬스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부터 새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 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좀 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기준 매니저님? 원래는 수익률이 제일 좋은 사람이 쓰기로 네. 했는데 이번에는 수익률이 조금 분발하는 의미에서 네. 김웅태 매니저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기운을 받아서 우리 네. 팀이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종목을 잘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팀참수 쓰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 김웅태 매니저님은 제가 이제 회사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매니저님이세요. 맞습니다. 진짜 방송을 쉬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것도 하루에 한 4개 정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사람으로 좀 가능한 소화 스케줄일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매니저님 체력 관리는 좀 하세요? 별도로 체력 관리는 하지 네. 않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또 운동했던 제가 또 선수 생활은 아니지만 네. 꾸준하게 한 10년 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 개편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방송 6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네.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야, 3개도 진짜 많은 거거든요. 와, 그럼 진짜 김웅태 매니저가 최근에 확실히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올지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시면 상한가의 또 가족이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관한 매니저가 이 중에서 가장 좀 선배 아닙니까? 매니저님. 팀을 이끄는 좀 리더로서 좀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더는 뭔가 조기준 매니저님이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은 방송 경력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연비에 따라서 또 워낙에 또 잘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네. 저는 옆에서 서포터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드리고 있고 약간 메커적인 분석이랑 또 제가 항상 잘하고 있는 일정 분석들을 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특이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조기준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펼쳐지는 코스피 지지선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2,700선이 무너진 이후로 오늘 2,600도 지금 간당간당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우리 지금 코스피 밴드는 어디까지 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이제 생각보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어서 이제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의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 이상 빠졌을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그림자 전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전쟁인데 시장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상 결국에는 주식은 수급인데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악재, 그다음에 해외 악재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왜 빠졌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 솔직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정쟁은 지금 이제 중부 동선을 넘었다. 그래서 반은 넘었고 지금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벌어지는데 그 악재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2만 개 정도로 선물을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4, 5천 개 늘어났다가 뭐 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4월 1일자부터 보면은 4만 2천 개, 한 4만 3천 개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 3천 개를 매도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모니가 들어와서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케이스. 나머지는 1월 18일부터 18조에서 19 정도 주식을 산 외국인들이 시장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리스크에서 하방 해칭을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의 이슈와 그다음에 어떤 수익 햇머니가 들어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의 하락보다는 애플이 고점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했던 테슬라가 네. 이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중요한 거는 성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대가 못 넘어섰고 지금 180만 대도 제대로 이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가격도 인하해야 되고 그럼 매출도 영업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10만 명이라 10%의 감원을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악재가 이제 그 한mon이 공격하는 애들이 빌미를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랑 연관해서 매일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산 19조 정도에 매수하는 쪽에서 해지머니와 한머니가 공동으로 우리 시장을 공격하고 있고 과거에 보면 하루에 2만 개가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똑같은 방향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금융투자가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중동 전세보다는 환율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어떤 테슬라와 애플이 약간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공격 대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가 좀 빠지면서 뭐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럼 2,500 이제 지지선 정도를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코스피 이제 2,560하고 코스닥 87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 2% 정도 빠지면 저점이다 생각이 되는데 네. 2%까지는 빠질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 내일 아침에 그렇게 개발하고 안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2% 정도 빠질 거고 저는 내일 양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갭으로 떠서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오늘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그렇죠. 아마 양봉으로 갈 수 있다.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테슬라라든가 애플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막상 이스라엘에서 이란에다가 공격을 해버리면 막상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올라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지했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8만, 네. 하이닉스 18만, 네. 딱 지지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그 가격대에서 밀릴 수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더 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이 밀릴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만큼 좀 버텨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단단하게 된 거고 상방은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어느 정도로 일단 봐야 돼요? 현재? 상방은 사실은 이번 엔비디아가 고점을 이제 최고점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최고점까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또 2분기까지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 우리나라는 가장 수출이 이제 환율이 1,400원 되면 가장 수혜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작년 1년 동안 가장 돈이 많은 번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 10조 이상씩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회사가 15조씩 뭐 거의 20조를 벌었던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분기당 뭐 6조, 6조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분기당 그렇게 6조씩 더 10조 늘어난다고 하면 과거에 50조를 벌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간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다시 10만 전자를 간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장의 어떤 정고점 3,000포인트 가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3,0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번 지금이 만약에 최고 바닥인 시점이라면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잡는다면 거기서는 이번에도 반도체가 상승세를 좀 이끌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따로 보고 있는 섹터가 좀 따로 있습니까? 저는 뭐 어차피 바이오를 봤는데 하여튼 뭐 개별적이었고 사실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죠.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네. 소부장들
그다음에 특수가스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산되는 반도체에 부산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오늘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반도체가 강하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옆에 있는 매니저님들도 지금 지수 라인 밴드를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는지 각각 이야기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예. 코스피 밴드는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코스피는 일단은 짧게 본다면 네. 오늘 내려갔었던 2,600 초반이 제가 봤을 때 저점이고요. 더 많이 밀려 내려가봤자 2,560점도라는 의견을 저는 동의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지금 자리부터 밀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현금을 담아가는. 갖고 있다면 뭐 사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좀 담아가는 관점 이야기해줬고요. 김용태 매니저님은 지금 뭐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좀 비슷한 네.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좀 잡자면은요. 예. 어차피 이번 이제 중동발 리스크 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딜레이 되는 것만큼 조금 더 내린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10포인트까지 네. 코스피 장도는 뭐 2260에서 2250 정도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500. 네, 2550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2550 정도를 일단 하단, 그리고 810선을 또 코스닥의 밴딩 라인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밴드 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슈 이야기를 파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이슈부터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상당히 거창해요. 1분기 실적 시즌 개막.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한번 해주셨는데 누가 왕이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왜 빠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빠지고 있죠? 왜 빠지고 있을까요? 국내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아니면 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못 벌고 있다?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못 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지고 있을까요? 반대죠.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벌지 못하고 있었던 금액들을 이번 해와 내년도까지 엄청나게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강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요. 미국의 애틀란타 연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GDP 나오입니다. 이번 1분기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2.4였다가 2.8%까지 올라가는, 결국 지금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좋아진다라는 포인트인 건데, 결국 ISM 제조업도 좋았고 어저께 발표했었던 소비 관련 지표까지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내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소비까지 좋아지고 있는 구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을 보게 될 텐데, 달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요. 결국은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겠다라고 했었고, 미국은 금리 인하가 약간 밀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너무 올라가서 아무 죄가 없는 달러 원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제가 1,380원까지 올라왔을 때도 지금은 외환 당국이 관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었고, 지금 외환 딜러의 타겟은 1,400원입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1,400원은 찍었습니다. 딱 찍고 나니까 속보가 뜨죠.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서 1,400원 찍고 난 다음부터 소폭 내려오다 보니까 증시가 오후장에 살짝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줬던 포인트가 잡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싸다고 느끼는 구간인 것이냐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 공개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코스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2610포인트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환율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을 코스피하고 합쳤을 때 연동해서 딱 보니까 지금 거의 2월 달 저점 자리까지 빠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도 싸 보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간 거 결국 지금 달러원이 원화가 싸져 있는 거 요 자체가 제가 외국인이라면 전 이거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엄청난 메리트가 느낄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잘 번다라고 하는데 굳이 한국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국 매크로적인 것 상황 때문에 한국 증시를 팔고 있는 것뿐인 거지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 외국인들은 환율입니다. 환율만 오늘처럼 상당히 막힌 거에 대한 증거만 찾게 되면 엄청난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과 현물 쪽 어느 쪽을 집중하고 있느냐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보게 되면 이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3조 원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거래 동안 판 금액대가 3조 4천억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팔고 있어요. 그럼 안 좋죠.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무려 5거래 동안 산 금액이 아직도 1조 원을 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누르고 있지만 반대로 현물에서 삼성전자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8만 전자를 지키게 한 원동력이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을 사고 있느냐 이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요 다음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거 지금 매크로에 대한 이슈를 이길 수 있는 재료는 딱 하나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TSMC가 들어갑니다.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이슈권은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다음 장 보게 되면 이제 TSMC에 대한 포인트 적혀져 있고요. 네. 그 TSMC가 4월 18일 날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4월 22일 날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들어가는 건데 TSMC는 이번에 AI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TSMC 월간으로 나오는데 3월 달까지 집계해 보니까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TSMC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것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부터 해서 주문형 반도체와 그다음에 AI 서버 쪽과 관련되어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5일 날입니다. 결국은 그 전에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투자와 AI 서버 투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들 뭐 SSD가 됐던 서버 관련 종목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월 25일 날 있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의 수정치가요. 계속 올라가요. 정말 끊임없이 지금 뭐 환율 올라가듯이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영업의 수정치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영업의 수정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죠.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라면 제가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종목들은 포트에다가 적어도 한 주라도 사놓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한 주라도 사놓고 봐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향을 보면서 네.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IT 반도체 그다음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결국 이번 시기에는 실적 발표와 연관된 기업들을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금리, 환율, 유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진짜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가람 매니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실적 시즌, 실적이 이걸로 좀 뒤엎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가람 매니저님 AI 반도체 시황은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번 실적이 뭔가 매크로를 확실히 뒤엎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사실 네. 매크로보다 더 먼저 앞서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네. 다 지금 내려왔어요. 올라가던 거 다 지금 빼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가 지금 8만 대까지 있는데 다시 네. 한번 이번에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9만 원 갈 수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8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20만 원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2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 4월 달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 종목들 결국 이제 검사 장비랑 패키지 관련된 종목 장비 종목들을 하고 그다음에 SSD랑 낸드 관련된 종목이 턴어라운드가 좀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약간 반도체의 특징은 이번이 턴어라운드가 될 종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쵸.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기업들을 잘 골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타이밍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에 TSMC 실적 발표도 있고요. 케이던스도 있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움직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좀 크게 잘 움직일까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TSMC를 발표하고 나는 날부터 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때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 발표 직전부터 다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 발표하고 나서 더 가기보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 때문에라도 국내에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약간 미리 선반영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사게 되면 늦다. 확인하기 전에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반도체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TSMC가 한번 끌어올려주고 다음 주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마무리 펀치를 딱 날려주면은 국내 반도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김용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불붙은 중동 리스트 시장 서바이벌 전략은 자 그래도 악재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시장에 뭔가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앞서 두 매니저분께서도 아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마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왜 이 시장 왜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라고 찾다 보면은 사실 찾을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한 이제 이런 싸움들 때문에 이미 한번 우리는 지난 금요일장부터 해서 어제장까지 해서 이미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렸다라는 거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손꼽을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이제 우려도 속에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이번에 6월달, 7월달에 하려고 했지만 또 딜레이 되면서 9월달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들이 또 후퇴되는 그런 흐름을 보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요소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일부러 외국인들이 눌러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다 눌러냈지만은 오히려 현물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한번 오늘까지 선반영이 끝난 상태에서 아마 다음 시장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왜 눌렀냐라고 했을 때 딱 손꼽으면요. 정확하게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첫 번째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모습이겠죠. 지난 14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다시 한번 공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드론 300여 발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인지 그거를 또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미 한번 선전포고를 했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의 규모는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언론 플레이가 나왔지 않았을까라고도 보여주고요. 이미 공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이라든지 여러 항공사 그 외곽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미 움직임 자체가 항공편까지 전부 다 취소시켜놓고 얘네들 공격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듯이 이미 다 대피시켜놓은 상태에서 미국 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언도님으로서 다 웬만한 걸 잘 방어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부터 이 네타냐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재반격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 어제 자리에서는 급락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시키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게 되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란이 경고를 했죠. 재반격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작은 행위라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공격해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너네들한테 보복을 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다시 한번 재반격할 시에는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고 정확하게 더 타격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네타냐후도 그렇게 했을 때, 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재공격하겠다. 15일 전후로 해서 너희들에게 공격을 다시 한번 반격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바이든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네타냐후에게 야, 너네들에게는 이미 한번 방어를 완벽하게 했으니 여기서 끝내라.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다 보니까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와 상태에서 너희들에게는 보복을 조금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 거의 치명적인 외상보다는 자존심을 좀 긁어가겠다라는 이제 보복성 멘트를 날렸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서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해 있고 이런 불확실성 요소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투매성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요인에서 올라왔고 이번 달에 있었던 CPI 지수도 예상치보다 상이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지난 CPI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올해 세 번을 금리 인하 시기를 놔뒀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늦추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까지만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또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요. 이번 9월 달에 1차적으로 한번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12월 달에 연말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매번 바뀌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따지고 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3번이었다가 한 번으로 바뀌었는데 2번까지 하네라고 했던 기대 심리로서 오늘 작용했던 거는 역시나 환율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을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차트 하나 띄워드렸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어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지난 작년 10월 달에 악재가 터지면서 한 달 동안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마 큰 파동으로서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나서부터 한번 반등할 건데 지수는 반등을 세게 하겠지만은 종목들의 장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투매성 매물이 좀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자리에서 투매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주구장창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하고 나서부터 원어웨이 상방으로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웬만한 물량들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다 쏟아져 나왔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또 한번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한 번 더 떨궈 놨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내일장에서는 원어웨이 상승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한 번 더 한 차례 더 하락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반대 매매 물량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서라도 물량을 전부 다 떨어뜨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내가 고점이라든지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 산업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물량을 저점에서 지금 파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반등 신호 왔을 때 올라와서 파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좀 더 기다렸다가 현금을 좀 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역이용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거는 지금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오히려 길게 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거의 이제 4월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네. 보름 정도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작년 10월 달도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보름까지 조정을 받았던 폭이 작년 10월 달에 받았던 하락폭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해야 되는데 미리 겁먹고 저점에서 매도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좀 더 내려갔을 때 굳이 겁먹고 종목을 팔지는 말고 오히려 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또 10월에 있었던 하마스 전쟁 때 낙폭 그리고 지금 낙폭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같이 또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